경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경남 지역 학교 급식 감사를 마치고 8일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KBS 창원과 창원시 의원, 출연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한국갤럽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2위를 달성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남과 부산 지역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학교급식 감사.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감사에 착수하고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직 학교급식의 투명성이 도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학교급식 감사. 경남도 교육청이 감사 수용 입장을 밝히자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는 그동안의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로 9개 분야의 38건의 지적에서 특혜 제공과 지역업체 입찰 단합, 위장업체 설립 등 2,306건, 362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의회의 개선 요구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여전히 학교 급식 행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분할 계약, 입찰 담합, 유령업체 위장 영업, 부적격업체의 식자재 납품 등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직도 학교급식 행정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 제품을 지정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인 수의 계약을 하거나 식자재 업체가 고용한 홍보 영양사를 통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새로운 불법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법률 위반 5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입찰 담합 등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관련 공무원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교육감에게 중대 과실로 잘못된 행정을 한 51개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단순 경미한 과실이 있는 학교에는 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가 KBS 창원과 출연자들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수 노창섭 창원시 의원과 강기태 여행학교 총장은 창원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제는 평소 창원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경남도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월 3일과 10일에 방영된 감시자들 프로그램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에서 허위 사실을 방영하면서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불법 행위를 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정당 지지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른정당은 지지율 13%를 기록해 38%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격차를 보였지만 11%에 그친 새누리당을 누르고 2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은 바른정당 국회의원 32명 중 9명이 속해 지지율 강세 지역으로 분석했지만 직전 여론조사까지는 새누리당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하는 등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한편 바른정당은 지난달 진주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경남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 해운업종 불황에 직접 노출된 경남 부산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 시장마저 얼어붙어
경남 부산 지역 조선 관련 기업의 줄도산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된 법인 파산은 29건으로 전년 대비 81%가 늘었으며 부산지방법원도 72%나 증가했습니다. 경남 상공업계는 지난해 한진해운과 STX조선해양 등 대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들의 수주 물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주 잔량이 급감하면서 통영 거제 지역의 조선사들이 숙련된 인력을 붙잡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무급 순환휴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200여 명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수준안에 따른 경영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무급휴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성동조선해양도 내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한편 STX조선도 오는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현장직 순환휴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동조선의 경우 추가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반기 일감이 모두 떨어지게 돼 강도 높은 구조 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시가 미분양 아파트를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거제시를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0월은 1,682세대, 11월 1,628세대, 12월 1,586세대로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미분양 해소율도 낮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에 시는 신규 분양을 하고자 할 때 사업용지 매입 전에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관리지역에 대한 엄격한 분양 보증 절차를 통해 주택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까다로운 분양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공급량 관리를 해 미분양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세대수와 증가율, 분양 해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월 말 선정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창원시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숨은 규제 현장 발굴단을 운영합니다. 숨은 규제 현장 발굴단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 불편 과제와 기업의 투자 환경 등 애로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화,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받아 현장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발굴단 운영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해묵은 규제와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국가 위기 단계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도는 오는 11일 정월 대보름 행사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월 대보름 행사는 간소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내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과 마산회원구 석전동 등 대표 달집 태우기 행사 및 지심밟기 행사는 전면 취소하거나 간소화된 지심밟기만 진행하며 도내 타 지역도 행사를 전면 취소하면서 도는 올해 정월대보름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보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삼거리에 농특산물 홍보용 야립 광고탑을 설치해 거제 농특산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광고탑은 가로 16m, 세로 8m로 천혜의 절경인 해금강과 대소병도의 그림과 함께 향긋한 거제 유자와 표고버섯을 홍보하고 있으며 유자와 표고버섯은 거제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시민과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된 겁니다. 시는 이번 광고탑 설치를 통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나 거제 시민들에게 거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토부리 친환경 농산물을 알림으로써 소비 수요 창출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만 18세 이상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은 혼자 공연장을 찾는 것으로 집계돼 1인 중심 사회 현상이 문화산업에도 스며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관람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불만이란 응답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시민 30%는 문화생활비로 연간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재단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설문 결과는 문화재단의 중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의 고성군 유적과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고성의 발굴 유적과 유물 기획 전시가 오는 3월 26일까지 고성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성 도서관 신축 부진의 유적과 고성읍 기원리 1호분 유적 등 총 4회에 걸쳐 고성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 총 19점이 전시되며 전시는 도서관 신축 부진의 유적 개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고성은 소가야의 중심지로 동해동 패촌과 송악동 고분군 등의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최근 주택 재건축과 건물 신설로 인해 발굴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를 통해 고성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 남부면 탑포마을 선착장 근처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A씨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함께 바다에 나갔던 동료는 노 씨가 물에 내려간 이후 보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정도 수색 끝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창원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 안정적으로 농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및 피해 보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통영시는 미륵산에 조성 중인 국내 최초 레포츠 썰매 루지 체험장을 오는 10일 개장합니다. 루지는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가 개발한 체험형 관광시설로 S자 트랙을 따라 무동력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레포츠의 일종으로 체험장의 1회 이용권은 8,000원이지만 4월 5일 정식 개장하면 11,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식품의약국 현장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해상 오염원 관리에 적극 나섰습니다. 점검반은 지정해역 위생 관리를 위해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 등을 통해 육상 오염원이 해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실시합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는 화석 연료 보일러보다 연료비 절약은 물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보급을 희망하는 통영시민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온라인을 통해 지역 소식을 전파할 제6기 공룡나라 SNS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출연인과 직장인, 학생 중 현장 취재가 가능하고 사진 촬영 편집과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 도서관은 온세미로에서 도서관 문화광자인 아크릴화 수료생 작품 전시회를 오는 2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목련꽃과 정물화 등 수료생 작품 29점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거제시 옥포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공동육아 나눔터 36호점이 지난 7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합니다. 시는 앞으로 육아 상담과 자녀 돌봄 품앗이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녀들에게는 안전한 놀이 공간을, 부모에게는 육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여성합창단은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은 한 해 동안 3.1절 기념 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 등 각종 지역사회 행사에 참석해 합창 공연을 펼치게 되며 고성군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대형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근린생활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화재 시 인명대피 유도 등 자율 방화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1동은 지난 7일 자생단체 대표들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투자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조도재 양덕 2동장은 양덕천 재해 위험 개선, 저도 콰이강의 다리 리모델링 등 관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에 의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거제 섬꽃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고성문화원 부설 디카시 연구소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디카시 창작 입문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책은 148쪽의 분량으로 누구나 쉽게 디카시를 따라할 수 있게 집필돼 연령에 상관없이 디카시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시는 지난 6일 2016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서 베스트 업소로 선정된 업소 20개소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정된 업소는 위생관리 등급 공표와 종량제 봉투 지급, 2년간 베스트 업소 현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